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지 방식을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무슨 계획이다? 환지 계획이겠죠?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아까 누가 수립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방식일 때? 개발 사업의 전부든 또는 일부든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 있으면 그때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환지 계획의 내용은 말이죠. 환지 계획 내용은 크게 우리가 거기 한 5가지 정도 나오죠. 5가지 정도.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환지 설계가 나오겠죠. 이번에 토지를 갖다 어떻게 자를 것이냐 전체적인 환지 설계. 두 번째는 환지 명세가 나옵니다. 환지 명세라는 것은 말이죠. 각 필지별 환지 명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필지는 이 땅을 주겠다. 이 필지는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은 누굴 주겠다. 각 필지별 환지 명세입니다. 세 번째는 청산 대상. 토지 명세죠. 주다 보면은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적게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더 준 사람한테는 청산을 받아내야 되고 적게 준 사람은 청산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때 어떤 토지는 청산을 징수할 것이고 어떤 토지는 청산을 지급하겠다. 이때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적어주고요. 네 번째는 채비지 그리고 뭐예요? 보류지 명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채비지 보류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채비지 보류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나오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류지가 뭐죠? 글자 그대로 보, 류, 지죠. 뭐죠? 보류. 남겨놓은 토지. 누구에게 환지하지 않고 특별히 사업시에 남겨놓은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왜 남겨놨죠? 특정 목적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보류지라고 해요. 채비지는 뭐냐? 채, 비, 지입니다. 비용할 때 비자죠. 대체한다, 교체한다 할 때 채자죠. 사업시행 비용에 대체할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보상금은 문제가 안 되죠. 왜? 끝나고 땅으로 주니까. 대신 뭐가 문제되죠? 공사비가 문제되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을 주로 누가 하느냐? 토지소유나 조합이 하거든요. 그럼 이 토지소유나 조합은 엄청난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말이에요. 자기 주머니 털어가면서 할 수는 없죠. 이때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중에서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를 채비지라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채비지를 일반에게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게 채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채비지는 여러분이 뭐의 일종이다? 보류지의 일종이야. 남겨놨으니까. 두 번째, 뭐 하려고 남겨놨어? 사업시행 비용에 쓰려고. 세 번째, 채비지는 적어도 환지 방식에서 이 채비지는 가장 좋은 황금의 요지다. 왜? 좋은 땅에 채비지가 지정이 돼서 이 채비지가 잘 팔리겠죠? 그래서 채비지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보류지라는 것은 뭐냐?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비지 플러스 공공 시설용지. 이걸 묶어서 우리가 보류지라고 해요. 채비지에다가 공공시설용지. 도로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를 건설해서 남겨놓은 땅. 이 땅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간보유량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간보유를 이렇게 계산해. 전체 토지 면적, 전체 토지 면적분의 보류지가 차지하는 면적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게 간보율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이 100만 평이야. 100만 평 중에서 채비지 면적이 20만 평이고 공공시설 용지가 40만 평입니다. 그러면 간보율은 몇 프로죠? 채비지가 20만 평, 공공시설 용지가 40만 평. 그럼 간보율 몇 프로야? 네? 40만 평. 네. 100만 분의 얼마입니까? 60만이잖아요. 100만 분의 60만 곱하기 100이죠. 그럼 간보율 몇 프로? 60%. 그러니까 60%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몇 프로를 받게 된다? 40%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지를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으면 400제곱미터. 네. 이게 간보율이야. 간보율. 그래서 환징의 내용 4가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환징이 4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서 환지계획에 요건 좀 기억하시죠. 환직은 어떻게 작성? 환직의 작성. 환직의 작성은 말이죠. 원칙, 예외로 나눠서 환직의 작성에 앞으로 3원칙이라고 이해하세요. 환직의 작성의 3원칙. 무슨 말이냐? 환지를 할 때는 땅을 어떻게 줄 것이냐 말이죠. 땅을 어떻게 줄 것이냐. 3원칙은 첫째, 평면 환지 원칙이다. 무슨 환지? 평면 환지. 두 번째, 제자리 환지. 세 번째, 적응 환지입니다. 자, 평면 환지는 뭐다? 땅으로 준다는 거죠. 우리는 도시개발사관학과 처음부터 땅만 가지고 놀아야 되죠? 그러니까 땅이니까 땅을 주겠다.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땅을 준다. 땅을 줘야 되는데 건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평면 환지입니다. 제자리 환지는 어디다 준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종전 토지와 같은 위치에다 땅을 준다. 이걸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요. 제자리 환지는, 적응 환지는 어떻게냐? 한마디로 줄 만큼 준다. 요거죠. 줄 만큼 준다는 건 뭐냐?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줄여서 주는 것도 증감이 없이 정확하게 간보율을 적용해서 줄 만큼 준다. 이게 우리가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토지를 아까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적용하는 간보율 50%야. 간보율 50%면 정확하게 얼마? 500제곱미터를 준다. 이게 우리가 적응환지입니다. 그래서 환지는 뭘로? 땅으로. 어디에다? 제자리에다가. 어떻게? 줄 만큼 준다. 이게 환지 3원칙으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원칙인데 세상 만사가 항상 원칙대로만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또 원칙을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다 보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칙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원칙도 없는 사람이야. 원칙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죠? 죽도 밥도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또 너무 원칙을 고집해도 그 사람도 별로 좋아하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나요? 네? 원칙은 이때,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칙대로 땅을 주려고 했더니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렸다. 그런데 불구하고 원칙이니까 쓸모없는 대로 그냥 하자.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이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지만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토지를 조정해서 주는 것을 우리는 특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례는 첫째, 환지, 부지정 처분, 두 번째, 증환지 처분, 세 번째, 감환지 처분, 네 번째, 입체환지 처분. 환지, 부지정 처분, 증환지 처분, 감환지 처분, 입체환지 처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특례입니다. 전부 한자들이죠. 네? 때로는 한자가 한글보다 편하죠. 그렇죠. 한자가 한글보다 좋은 점은 뭡니까? 표의문자잖아요. 네? 한글은 표음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100번을 읽어도 뜻이 떠오르질 않죠. 배라고 하는데 배가 사람 배인지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한문으로 쓰면 어때? 표의문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우리 법은 원래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환지,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땅을 안 주겠다는 거야. 네? 안 주겠다. 증환지 어떻게 있다? 더 주겠다는 거야. 감환지 줄여서 주겠다는 거야. 입체환지 토지 대신에 뭘 주겠다? 응? 건물을 주겠다. 네? 요겁니다. 다시 한번요. 환지 부지정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부지정 처분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땅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왠지 갑자기 여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떠나겠다고 얘기하면 사업시행자는 떠나지 마라 말하고 억지로 잡고 땅 받아라 줘야 됩니까? 아니죠. 떠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보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땅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땅 대신에 뭘 준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게 환지 부지정 처분이야. 안 준 거죠? 증환지는 어떻게 준 것이냐? 토지를 여러분 3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감볼 50%를 정하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150을 줘야 되죠. 근데 150을 주려고 했더니 150만 가지고는 여기서 건축물 건축에 너무 땅이 작아. 쓸모없는 땅이야. 그래서 이때 50을 더 채워서 200을 주겠다. 이게 증환처분입니다. 감환지 처분은 땅을 여러분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 감볼 50% 중에 250을 줘야 되죠. 근데 200만 줘도 건축물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럼 아까 그 50을 빼서 아까 부족한 사람 채워준 겁니다. 50을 적게 줬죠. 이걸 감환처분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과, 부족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뭐가 발생했다고요? 뭐가 발생했다고요? 과부족이 아니고 좀 천천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부족이지. 과부족 하지 마시고. 과부족이 발생했다. 과부족이 발생하면 역시 무슨 문제가 남느냐? 역시 뭐가 남는다? 청산의 문제가 남습니다. 청산. 됐죠? 그러면 증환지는 더 줬다고 그랬죠? 증환지는 더 줬으니까 더 준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뭐 해야 되겠죠? 받아내야 되고, 감환지는 줄여서 줬다고 그랬죠? 줄여서 줬으니까 청산 뭐 해야 된다? 요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환지, 감환지 그러면 더 줬다, 줄여서 줬다. 뭐가 발생했다? 과 부족. 과 부족은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청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환지는 청산을 징수해야 되고 감환지는 청산을 지급해야 된다 말이죠. 입천지는 이건 토지 대신에 뭘로 주는 거냐? 자, 평면의 반전말이잖아. 땅으로 주는 게 평면이죠. 여기는 건축물의 일부. 대지, 공유지분, 건축물의 일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땅 대신에 뭘로 준다?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아파트 한 세대, 여기 아파트 한 동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한 세대를 주는 거죠. 한 세대. 그리고 이 아파트 한 세대를 위해서 뭐예요? 대지. 대지 지분을 주는 거죠. 이걸 입천지처분이라고 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 한 세대하고 대지 공유 지분을 지급한다. 입천지처분. 자,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특례죠. 보세요. 뭘로? 땅으로. 어디에다? 제자리에다가 줄 만큼 줘야 되는데 이번엔 뭐야? 안 주었다. 대신 뭐로 준다? 돈으로. 여기는 더 주었다. 여기는 줄여서 줬다. 건물로 줬다. 이게 바로 특례들입니다. 됐죠? 이게 환지객 작성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만 좀 봐두시고요. 이 환지객을 작성하기는 말이죠. 환지객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환지객 인가.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냐?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 계획을 인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작성 모두 끝났습니다. 이게 환지계획.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게 말이죠. 여러분, 환지 예정지라는 게 나오죠.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제도는 뭐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A의 토지, B의 토지, C, D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일체의 사용과 수익이 정지됩니다. 왜?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 이들이 이 토지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에는 이 토지를 누구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이 토지는 자그만치 수십만 평에서 수백만 평의 넓은 땅이죠. 더군다나 사업 시행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 우리 실정에 비춰볼 때 이 넓은 토지를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버리는 것은 토지의 낭비를 초래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나온 제도가 환지예정제도입니다. 그럼 환지예정지 제도라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에 지장만 없으면 사업 시행에 지장만 없으면
언제? 사업 시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특정인에게 이 토지의 사용, 수익, 권능을 부여하는 제도, 주는 제도, 이게 환지예정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이 B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환지예정지 이렇게 지정한다는 겁니다. 환지예정. 누구를 위해서? 저기는 A를 위해서. A를 위해서 여기다 환지예정 지정해 줬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의 사용 수익이 안 되는데 A만큼은 어디를? 환지예정지를 어떻게? 마치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언제? 사업시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하고 말 수 있다? 수익할 수 있다. 그 대신 이 A는 뭐만 가능해? 사용 수익은 가능하지만 소유권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소유권을 준 건 아니죠. 소유권은 나중에 사업이 모두 끝나고 환지처분이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수익 권한만 줬지 처분 권한, 소유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는 못한다?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환지예정지 제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시행자에서 토지 소유자는 일체 사용 수익이 안 된다. 단, 야 A 이러니 쉽게 말하면 야 너 사업 끝나면 이 땅을 너에게 환지 처분해 줄 건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당장 가서 이용해도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먼저 가서 이용해라. 그 대신 너에게 지면 이제 소유권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처분하지 마라. 이게 환지예정제도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인 사용 수익 권능을 주는 제도를 환지예정지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 A 토지에 여기 보세요. A는 토지의 소유권을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가지고 있으시면 이제 B는 여기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변동이 없어요. 단 A는 너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걸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대신 B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B는 사용을 못하죠. 왜? 누가 사용하니까? A가 하니까. 그렇죠? A는 여기를 이동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단 A는 여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B도 여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B는 뭐 못한다? 사용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B는 말이죠. 사업이 끝나면 나중에 이 땅을 줄 땅인데 이 땅은 지금 현재는 주면은 사업시행 지장이 있어요. 그럼 B에게는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게 환지예정제도예요. 그러니까 환지예정지는 뭐는 못한다고 절대? 처분은 못합니다. 처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환지예정지를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환지예정지. 이 환지예정지가 무슨 목적이냐? 채비지 목적이야. 채비지 목적.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했다. 그게 뭐냐? 사업시행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본인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비용에 쓰려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을 때 환지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이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는 사용, 수익 뿐만 아니라 뭐도 가느냐? 처분도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채비지 용도의 환지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다. 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게 환지예정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는 임시적인 사용 수익 권한을 주는 제도. 임시적인 사용 수익 권한을 주는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3쪽에 보니까 환지예정지를 뭐 할 수 있다? 효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랬죠?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대신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니까 환지 예정지 소유자는 수인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요? 환지 예정, 여기 보세요. 이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B죠? B죠? 그러면 B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B는 무슨 의무가 있다? A는 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B는 무슨 의무가 있다? A가 여기를 사용 수익할 때 그것을 방해서는 안 되는 의무, 무슨 의무? 참아야 될 의무,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수인의 의무. 수인이 참다는 얘기죠. 네, 수인의 의무.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인의 의무가 있던 환지예정 소유자는 수인의 의무. 참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죠. 네.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는 게 건강에 좋대요.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못 내지 못하면 그게 한국 사람들의 무슨 병이 된다? 화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싶으면 화를 내세요. 문제는 뭐냐? 자기는 화를 내가지고 기분이 풀어질지 못하지만 뭘 줄 알아? 듣는 사람은 또 어때? 죽을 맛이지. 네. 듣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으면 이제 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말이죠. 그 3번에 보니까 채비지 사용수익 처분 나오죠? 이겁니다.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 채비지만큼은 사업시행자가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결론 부분,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자, 환지 처분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겠죠. 사업 시행자 환지 처분하는 겁니다. 환지 처분은 뭐냐? 사업이 끝나고 약속대로 땅을 주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이 끝나고 환지를 말이죠. 교부하고 부족한 것은 금전을 청산하는 것이죠. 환지를 청산한다. 환지 교부 플러스 환지 청산. 환지 교부 플러스 환지 청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적 성격은 흔히 우리가 기속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무슨 처분이요? 기속적 처분. 기속이란 얘기는 여러분 뭐에 반대되는 말이죠? 재량적 처분에 반대하는 겁니다. 재량은 기속이라는 의미가 둘내 기자 속박할 속자를 써요. 둘내 기자 속박할 속자. 그럼 무슨 말이냐? 사업이 끝나고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할 때는 반드시 약속대로 한다는 의미예요. 약속에 구속당한다는 의미예요. 그 약속이 뭐였죠? 그 약속이 뭐였어요? 환지계획이었잖아요.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이미 인가까지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는 다음에 환지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약속대로 해라. 약속. 만약에 이 약속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서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환지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약속 위반이죠. 그래서 만약 이 기속적 처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하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행정쟁송,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해라? 약속대로 뭐에 구속당한다? 환지 계획. 환지 계획에 철저하게 구속당한다. 환지 계획에 구속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지 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환지처분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첫째, 통지해 줍니다. 뭘? 이 환지기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뭐 한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공고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관보나 공보에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내용을 개별적으로 뭐 해주고 통지해주고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다 공고하는 방법으로 환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지처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이 공고일의 다음날 발생합니다. 공고일의 다음날. 그럼 도대체 환청 공고일 다음날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냐? 응? 환청 공고일 다음날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말이지. 이번에 보니까 그 환지처분의 효과가 나오죠. 환청 효과. 자,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간주한다라고 어디 있죠? 환지를 종전 토지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환지처분의 효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요?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뭐 한다고요? 환지를 종전 토지로 간주는 본다는 겁니다. 본다. 본다는 단어는 의지한다는 얘기죠. 의지한다, 간주한다, 본다 같은 얘기야. 환지처분 공고일 언제부터?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새로운 환지를 옛날 땅으로 그대로 봐준다는 얘기죠. 새로운 땅을 종전 토지로 똑같이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가 환지 위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얘기죠. 권리가 뭐가 된다고요? 권리가 이전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종전 토지에서 환지 위로.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번에 새로운 땅을 옛날 땅으로 그대로 봐준다. 그러니까 종전 토지 위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새로운 환지 위에서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걸 좀 더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구역 안에서 말이죠. 개발구역 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두 번째 누구?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세 번째 누구? 저당권자. 저당권자. 그렇죠? 자, 첫째 누구? 토지 소유자. 두 번째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자. 세 번째 저당권자. 이게 이해관계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이들이. 자, 제일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누구? 임차권자 등. 세 번째 누구? 저당권자. 얘들 보시면 된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이 평면 환지를 받을 수도 있겠고 무슨 환지? 입체 환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면 환지를 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토지 뭐예요? 환지죠. 환지에 대한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니. 소유권 취득한다. 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이게 중요한 점이죠. 왜 중요하냐?
여러분 민법 186조 혹시 기억나시나요? 민법 186조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부동산인데 이건 등기 없어도 환지문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을 환지된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법 187조에서 상속, 공용, 징수, 경매,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러하지 않다는 규정이 있죠. 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새로운 환지된 소유권 취득하는 등기시가 아니고요. 반면에 여러분 입주한지를 받는다. 입주한지를 받는다면 뭘 취득해? 건축물에, 그렇죠? 건축물에 일부하고 뭐를? 대지에 공유 지분.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에 공유 지분 이걸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땅을 받든지 아니면 건물을 받든지 그 다음날에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임차권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용의권을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분이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때요? 환지문 공고를 하면 새로운 환지를 취득하죠. 그럼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어떻게 된다? 그대로 새로운 환지로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분은 이 토지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분이 환지문 공고를 다음날 새로운 환지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도 그대로 새로운 환지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권자, 저당권자 이들은 전부 다 뭐한다? 권리가 이전합니다. 이전 어디로? 새로운 환지위로 이전한다. 저당권이 뭐한다? 이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땅을 갖던 토지 소유자는 새로운 땅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렇죠? 임차권자는 새로운 땅으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환지가 종전 토지와 같아지는 거냐. 그래서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모든 권리가 이전되고 확정된 시기가 언제다? 환지문 공고일 다음날. 환지문 공고일 다음날이에요. 자, 이게 환지처분 효과입니다. 이제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 환지 등기라는 것을 하기는 해요. 환지 등기를. 환지 등기는 이걸 언제 하냐 말이죠. 사업 시행자가 하거든. 사업 시행자가. 원래 등기는 여러분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등기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사업 시행자인데 14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내. 언제? 아까 한참은 공고일로부터 14일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등기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건 물권 변동의 대항 요건에 불과해. 무슨 요건?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은 뭐냐? 여러분이 민법에서 물권의 성립 요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이미 물권은 언제 변동됐으니까? 환지문 공고일? 다음날에 이미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다음날에 이미 지상권 이전됐잖아요. 원래 지상권 이전되고 저당권 이전될 때도 등기법상에서는 지상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다음날 전부 다 됐죠? 단 이 환지 등기는 나중에 대항할 목적으로 사업 시행한다. 그래서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무슨 요건?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항 요건. 자, 이게 환지문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환지 계획이었습니다. 환지 계획은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것이 환지 계획이다. 환지 계획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전체 환지 설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부지 보류지 명세. 특히 체부지 보류지는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특이한 제도고, 보류지는 체부지 플러스 공공시설 용지다. 체부지는 보류지 중에서도 사업시행 비용에 쓰려고 남겨둔 토지이다. 전체 토지 가운데 이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낮은 게 좋겠죠.
높으면 그만큼 땅이 많이 뺏기니까. 그다음에 환지기 작성에서 원칙은 3원칙 땅으로 제자리에다 줄 만큼 줘라. 그러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특례다. 땅을 안 주고 돈으로 준다. 더 준다. 줄여서 준다. 건물로 준다. 환지경은 특별자치도에서 시장구수부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환지 예정지제 나왔죠. 환지 예정지제는 긴 시간 동안에 그 많은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사업시행에 지장만 없으면 임시적인 사용 수익 권한을 주는 제도. 그러나 절대 소유권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할 수는 없다. 유일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환지 예정지가 퇴비지 용도로 지정됐을 때 사업시행에 대한 처분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 사업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주고 금전을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성격은 반드시 환지 계획에 기속당하는 기속적 처분이다. 만약 여기에 반하면 얘네는 행정, 쟁송을 다툴 수가 있고, 방법은 개별적인 통지와 공고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효력은 공고일 다음날 발생한다. 그 다음날 뭐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 환지처분의 효가 되겠습니다. 환지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시개발 사업을 모두 마무리를 졌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도록.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됐죠. 그럼 그 다음 뭐 한다? 개발된 도시를 밀어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절차.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오후 시간, 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